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시간에는 사주 형국을 잘못 읽었다든가 아니면 사주에 있는 오행의 질을 잘못 본다든가 아니면 사주의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어 가지고 180도 다른 통변을 하는 헛방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헛방 이야기의 주제는 오행의 질입니다. 사주팔자에 오행이 뚜렷이 있는데 그 오행이 질을 잘못 보고 잘못된 통변을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인지 사연을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젊어서 다른 철학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사주에 너무 귀한 자식이 있어 자식복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귀한 자식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실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유명한 병원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한약방도 다니면서 노력했지만 결국 자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철학원에서 분명 귀한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식이 없는지 지금까지 의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풀리지 않은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자, 잘 들으셨죠? 사주팔자에 귀한 자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까지 무자식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같이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병술월, 김요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2년에 53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젊었을 때 다른 철학원에 갔더니 사주에 귀한 자식이 있어서 자식복이 있는 사주팔자라고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상담 왔다는 얘기죠. 자, 그 원인을 알려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자,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내 힘을 빼는 상대편의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도 월지의 술도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술토 큰 흙,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까지 제법 4편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의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무재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경금 큰쇠,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대편 중에서 묘목이 있죠. 편관으로서 나를 극한 오행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네요. 나를 극하고 있나요? 나무가? 아니죠. 위에 있는 정화를 생하고 병화를 생해버리죠. 그리고 불들은 나를 생해버리니까 관인상생으로 묘목들은 4편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경금, 큰세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사주가. 자,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용신은 신강한 사주,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겠죠? 설을 해주는 경금, 큰세로 설을 해줘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역시 새가 오면 좋겠습니다. 경금이나 신금이요.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요. 사주에 없는 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자, 물이 찾아오면 사주에 찾아와서 하는 일이 나무를 생하든가 불을 극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은 이미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죄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이 와서 하는 일이 불하고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시끄러워지죠. 사주에 강한 불기운과 전쟁을 하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전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 기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겁을 통제해 준다고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불을 생해버리고, 불은 나를 생해버리는 관인상색으로 더 사주가 강해지니까 좋지가 않겠죠. 오로지 운기에서 쇠 기운, 큰 쇠 기운만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팔자가 됐네요. 강한 사주라 흙기운이 돌아도 안 되고, 불기운이 돌아도 안 되고, 나무 기운이 돌아가지고 불을 생해도 안 되고, 그리고 물이 돌아도 불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큰 쇠만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 팔자가 됐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 젊었을 때 예전에 상담을 갔는데 사주에 귀한 자식이 있다.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정작 무자식이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분 여자분이시니까 자식복을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여자분에게 자식은 식상이죠. 식상을 쳐다봐야 되겠죠. 식상이 연간에 경금, 큰세, 술토안의 신금, 작은세, 술토안의 신금, 작은세가 있네요. 자, 다른 데서 상담하기에는 이렇게 큰 세기운이 강한 사주로 설도 해주고 용신으로 잡혔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통변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 사주에서 보자고요. 이 사주의 저우가 어떤지.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얘기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데다가 술토는 어떤 흙이죠? 불을 품은 흙이죠. 거기다가 목생화 받은 병화에 화생토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 흙기운이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쇠의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쇠가 거의 녹아버릴 지경이죠. 병화의 열기운, 또 술토의 열기운, 또 묘목 생을 받은 정화의 열기운 때문에 이 사주는 엄청 저열한 사주팔자로 열기운 때문에 쇠가 줄줄 녹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쇠의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큰 쇠가 있기 때문에 설을 잘해준다. 이렇게 통변을 해서는 안 되고 꼭 오행의 질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생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여기가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으면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 강한 불을 갖다 설을 해주고 토생금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이 쇠의 질이 좀 더 나았을 텐데, 술토라다 보니까 너무 열기운이 많은 흙에다가 큰 불 화생토까지 받으니 쇠의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쇠라는 거는 자고로 강한 불에 달궈졌으면 물로 식혀줘야 좋은 양질의 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쇠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술토안의 신금은 거의 녹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주의 용신은 용신이지만 용신의 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식복이 없죠. 그리고 또 무자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죠? 사주에 물이 없죠. 물은 생식기를 뜻한다는 얘기죠. 즉 자궁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자궁이 약해서 애를 밭이 좋아야지 착상이 잘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이 물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자궁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궁이 약하다 보니까 착상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도 된다는 얘기죠. 사주에 쇠기운의 질도 안 좋고 물기운이 없다 보니까 자궁의 환경도 좋지 않아서 착상이 안 됐던,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운기 흐름도 보면은 을료대운은 괜찮죠?
어떻게 됐든 간에 작은 세지만은 설을 해주고 을목 와가지고 불을 생해줘서 사주가 강해지만 약한 쇠로 설을 해주고 갑신대운도 마찬가지죠. 간목이 들어서 불을 생해서 좋지가 않지만 대신에 신금이 들어와서 흙을 갖다가 설을 해주니까 좋은 괜찮은 대운이고, 개미 대운은 좋지가 않죠. 물기운이 들어서 불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흙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모대운도 마찬가지죠. 임수가 큰 물이 들어와서 병하고 전쟁을 붙다 보니까 좋지 않고, 오화는 기토를 갖다 생해줘서 강한 사주를 더 강하게 해서 좋지 않고, 신사대운도 마찬가지죠. 신금이 들어와서 좋을 것 같지만은 사화 큰 불이 일간을 생해버리기 때문에 강한 사주를 더 강하게 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경진대운이 괜찮네요. 흑기운이 들어와서 사주를 강하게 해주면 큰 새가 다시 설을 해주니까 유통이 잘 되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 경진대운이 괜찮은 대운입니다. 이렇게 온기가 나를 강하게 해주지만 설을 잘 해주면 이렇게 유통이 잘 돼서 좋은 온기가 됩니다. 김해대운도 좋지가 않죠. 기토가 들어와서 이 사주를 강하게 하고 묘목이 불을 생해서 사주를 더 강하게 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을유대운, 갑신대운, 그리고 경진대운이 가장 좋은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6세 때 들어온 이모대운이 물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런 때는 사유운은 좋지 않지만 건강운은 괜찮다는 얘기죠. 개미대운 같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 사주의 건강의 신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건강이 좋고, 이 온기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온기인데 이 시기를 놓쳤던 게 아까운, 활용을 못했던 게 아까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을 볼 때 이분은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오게 되면 이런 물기운이 들었을 때, 사회운은 좋지 않지만은 이렇게 건강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궁의 환경이 좋아져서 착상할 수 있는 그런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로 인해서 이 오행의 질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헛방을 날렸던 귀한 자식이 있다고 헛방을 날렸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꼭 오행의 질을 잘 보셔야지 그 오행의 질에서 그 오행에 해당되는 욕신의 질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오행의 질을 제대로 못 보고 귀한 자식이 있다고 했다가 헛방을 날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